기관 수요 예측에서 99.9%가 밴드 상단 이상을 외쳤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거의 80%에 달했어요. 뭐 이 정도면 기관들도 이건 가져가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실적과 성장성이 가장 빠르게 뛰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치트생 여러분. 오늘 아침 드디어 나왔죠.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한미 관세 협상 이슈가 결과가 발표가 됐죠. 결과는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고요. 누구는 선방했다고 말하고 누구는 여전히 찝찝하다고도 말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뉴스는 맞죠.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조선 $1,500 플러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원전 산업 투자 포함해서 총 $3,500억 달러나 되는 투자 약속, 그리고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수입이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그동안 안 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관세 뉴스 보고 동성화인텍 급등한다고 덜컥 매수 버튼 누르신 분들은 당연히 안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주가는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뒤따라 추격해서 매수하는 매매는 직장인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매매예요. 그건 아직 국장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요, 테마로 한번 뛰고 끝날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중장기 인프라 공사 플러스 글로벌 에너지 수출 전략이 합쳐진 진짜 돈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동성화인텍은 딱 한 줄이면 충분하죠. LNG 저장 탱크 본행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미리 LNG가 협상 카드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동성화인텍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 단기 재료는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죠. 더 가면 그건 어쩔 수 없고 제 영역은 아닌 거죠. 막 오르는 주식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먹잇감이 되기 쉽거든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건 결국 공부 부족 문제라는 거죠. 인트로부터 잔소리를 했네요. 네. 저는 딥한 기업 분석을 기반으로 위아래 비중 조절을 하면서 끌고 가는 매매도 있지만, 사실 제 또 다른 매매 중 하나는 일정 중심의 빠른 매매, 즉 이벤트 기반 단기 스윙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자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비중을 채우는 것보다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방망이를 짧게 쥐는 전략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그런 단기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최근 임박해 있는 이벤트들 중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슈,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대응이 빠르게 필요한 좀 난이도가 높은 매매니까 아무나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시장을 해석하는 눈을 키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AI 국가대표 선발이에요. 되게 상징적인 거죠. 왜냐면 후보 시절에 100조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던 거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AI 드림팀을 뽑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진짜 AI 실력이 있나? 누가 한국형 챗GPT를 만들 수 있나? 이걸 판단해서 5개 팀을 선정해서 3년간 수천억억 규모의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무려 1000장의 GPU, 핵심 데이터, 인력까지 풀로 지원해주는 국가급 AI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목표는 이제 국산 LLM, 한국형 초거대 AI를 만들자, 그리고 미국, 중국에 이은 AI 3강 국가로 올라서자. 단순히 기술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죠. 소버린 AI, 즉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산 AI 안 쓰고 한국산 AI 직접 만들어서 우리 산업 곳곳에 쓰자는 거죠. 현재 초기 투입 예산만 2천억이고 향후 1조 원 규모의 대형 R&D 프로젝트도 예정되어 있고요. 즉 이번에 선발된 5팀은 단기 이벤트 수혜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과 자금이 몰릴 중심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누가 5팀에 뽑힐까? 현재 10개 팀이 1차 선발되었고 오늘자로 PT 발표도 끝났죠.
그래서 8월 초에 최종적으로 5팀이 선정이 되는데요. 그 5팀부터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뒤로는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시켜 27년엔 단 2팀만 남는 그런 서바이벌 같은 거죠. 선발 기준, 평가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 기술로 개발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AI는 챗GPT 위에 얹어서 만든 거예요 하면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우리는 처음부터 직접 모델을 개발했고 실제 서비스에도 적용하고 있고 성능 검증했어요. 이런 것들이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겠죠. 그럼 자, 누가 유리할까? 대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먼저 있죠. 하이퍼클로바 X라는 국내 대표 LLM을 자체 개발했고 검색 쇼핑 자체 서비스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 GPU, 클라우드 인프라, 유저까지 모든 걸 자체 보유한 풀셋 AI 생태계. 사실상 국내 AI에서는 가장 독립적이고 강력한 라인업이라는 거죠. 근데 다음으로는 LG가 있어요. 엑사원 4.0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했고요. 특히 이 모델은 지식 기반 응답 플러스 추론 능력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전 세계 AI 랭킹에서도 무려 11위까지 올라갔고요. 더불어 CNS, U+, 퓨리오사 AI, 프렌들리 AI, 한컴. 특히 퓨리오사는 이재명 후보 시절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으니 유력한 후보겠죠. 그리고 통신사 쪽에서는 SKT가 있는데요. 서울대 카이스트는 물론 크래프톤, 리벨리온 등과도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고요. AI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서비스까지 그런 풀스택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사 쪽에서 또 KT가 있죠. 자체 모델 믿음을 운영 중이지만 성능은 비교적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다만 이재명 AI 정책위에 속해 있던 솔트룩스와 크라우드웍스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국내 최다 AI 특허 보유, 방대한 AI 데이터 자산 보유, 다양한 산업군 적용 경험 등에서 매우 뛰어나다. 자, 그래서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8월 초 AI 국가대표 5팀을 선발하고요. 선정 시 국가의 전방위적 자금 플러스 인프라 지원, 그리고 기술력, 생태계 구성력, 실제 서비스 경험이 핵심 평가 요소다. 시장 예상 유력 기업은 네이버, LG, SKT, KT, 업스테이지. 관련 종목은 단기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KT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스몰캡이라던가 업스테이지 안에 있는 스몰캡이라던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단기 이벤트 매매뿐 아니라 AI 관련 기업 투자 시각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런 이슈가 있다더라에 그치지 않고 어떤 기업이 진짜 실력 있는지, 어디가 향후 지속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늦었죠. 우리는 그 전에 어떤 기업이 그 재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보는 눈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 상장하는 대한조선 얘기입니다. 대한조선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 99.9%가 밴드 상단 이상을 외쳤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거의 80%에 달했어요. 이 정도면 기관들도 이건 가져가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단순한 조선주가 아니라 지금의 시장의 흐름과 그 수혜를 탈 수 있는 흥미로운 종목이라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조선이 뭐 하는 회사냐? 대한조선은 국내 중형 조선사 중에서도 실적과 성장성이 가장 빠르게 뛰고 있는 기업이에요. 세계 조선소 순위 20위권, 꽤 규모가 있죠.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핵심 공정까지 내재화해서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라는 거죠. 그럼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실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22년부터 흑자 전환해서 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플러스 32%,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340% 폭증했고요. 상반기에만 작년 영업이익의 84%를 이미 달성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작년 14.9%에서 올해 상반기 21.9%로 대폭 개선되었고요. 특히 텐덤 공법, 핵심 공정 내재화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갖추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배를 반복적으로 빨리 잘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보다도 이익률이 높은 편이죠.
자, 그리고 유통 물량이 또 적어요. 상장일 기준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의 12.6% 수준. 보통 상장되는 회사들은 30% 정도 안팎이 풀리는데 이것보다 적다는 건 수급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뜻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도 PER이 매우 저렴하죠. 비슷한 수익성과 사이즈를 가진 현대미포 PER은 50배 정도고요. 대한조선은 이번 공모가 기준으로는 PER 12배에서 13배 수준이고요. 자, 주가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조선 섹터 전체가 슈퍼사이클 논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관 수요 예측 분위기, 유통 물량 적정성, 실적 추이 등을 감안하면 최근 화장품의 달바 글로벌처럼 상장 이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해요. 고부가 선박 경쟁력은 아직도 부족하죠. 그리고 수주잔고도 대형 조선사 대비 부족하고요. 하지만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강화 기조가 있어 반사수의 가능성도 있고요. 자, 정리하자면 대한조선은 조선업 슈퍼사이클, 그리고 상장 IPO 프리미엄, 고수익성 구조가 합쳐진 중형 조선사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기업이라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장일 이슈에 따른 관심 모멘텀을, 중기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상장 초기 흐름은 시장 수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와 그에 따른 핵심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슈를 지금 들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바로 뛰어드는 건 안 돼요. 이런 모멘텀은 분명히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진짜 수익으로 잘 연결시키려면 분석이 먼저 앞서 돼 있어야 되고 나만의 그런 매매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오르든 내리든 내가 왜 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떨어질 때 이렇게 해야지, 오를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 쳐요. 근데 근거 없이 그냥 듣다가 이거 좋아 보이네 그냥 사면 올라도 작게 먹고 떨어지면 완전 멘붕 오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결국 공부 부족에서 오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선생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업만 듣고 복습 안 하면 절대 성적 안 나오잖아요. 공부든 투자든 복습과 반복, 그리고 자기 노력이 핵심인 거죠. 하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복귀하고 공부해 나가는 분들이 댓글로 봤을 때 꽤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좀 기분 좋습니다.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면 결국엔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움직이는 투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안 하셨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